마트에서라면 한 봉지 값이 올랐을 때 우리는 에이, 몇백 원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몇백 원이 어떤 날은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왜일까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6원을 찍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간거래 마감 기준 1,500원대입니다. 경제 뉴스는 숫자를 쏟아냅니다. 유가 급등, 중동 리스크, 외국인 자금 이탈. 근데 저는 그 숫자보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환율이 오를 때 사람들은 왜 이성적으로 결정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혹시 그 비이성이 환율을 더 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한 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가는 목구멍. 그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코스피는 7% 넘게 폭락했고 환율은 이미 1,450원대에서 출발해 오늘 기준 1,50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이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채널은 다른 걸 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처리하는 우리 뇌의 반응.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감정. 환율 1,506원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얘기를 빠르게 해보죠. 경제 뉴스도 해주는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 수출 기업의 미소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받은 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이 받습니다.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를 100달러에 팔면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만 원이지만 1,500원이면 15만 원입니다. 같은 제품으로 5만 원을 더 법니다. 실제로 지금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KDI는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그 배경에 반도체 수출 급증을 꼽았습니다. 환율이 높을수록 수출 대기업 장부는 두꺼워집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눈에 한국이 싸 보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환율 시기에 외국 자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 이른바 인바운드 M&A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세일 중이 되는 셈이죠. 세 번째, 해외 여행객의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원화 약세는 선물입니다. 같은 100달러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으니까요. 관광 수입이 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경제 뉴스도 해줍니다. 이 채널이 파야 할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파트가 핵심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숫자보다 더 위험한 심리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나만 모르는 것 같다는 공포, 즉 정보 비대칭 불안입니다. 뉴스에서 1,506원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뭔가 했겠지. 내가 모르는 걸 남들은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 이 감각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다급하게 행동에 나섭니다. 달러 보험에 가입하거나 달러 예금을 열고 해외 주식을 더 삽니다. 실제로 2026년 초 금융감독원은 달러 보험 상품 판매 급증을 파악하고 주요 보험사 담당 임원을 긴급 소집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개인들의 달러 사재기가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혔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게 있습니다. 달러를 사려는 개인이 늘어날수록 원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는 늘어 환율이 더 오릅니다. 내가 환율을 걱정해서 한 행동이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공포가 공포를 먹고 자라는 구조죠. 두 번째 함정은 체감 물가의 과장, 앵커링 효과와 기준점 착각입니다. 환율이 1,500원대가 되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원유 비용 상승으로 수입 가격은 2월 기준 전월 대비 1.1% 올랐고 8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실제 상승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앵커링이란 처음 접한 숫자가 기준점이 되어 이후의 판단을 왜곡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1,506원이라는 숫자를 이상한 것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 이후에는 라면 가격이 50원만 올라도 맞아 환율 때문이야 라고 직결시켜 버립니다. 커피값이 오르면 환율이 1,500원이니까 라고 자동 연결합니다. 실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이미 마음속에 고물가 시대라는 앵커가 내려진 겁니다. 이 심리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가 꺾이면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공포가 만들어낸 피해가 실제 피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분배 착각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이 잘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익이 나한테 오나요? 한국 경제에서 수출 대기업의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흘러내려오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아니,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구조라 환율이 오를수록 생산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기업 장부는 두꺼워지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마트 물가는 올라있는 상황. 이 구조적 괴리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나는 왜 못 사나라는 깊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은 가용성 편향입니다. 이란 미국 전쟁, 호르무즈 봉쇄 같은 단어를 들으면 뇌는 즉시 2008년 금융위기나 IMF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 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충격은 실제 경제적 피해보다 먼저 더 크게 작동합니다. 시장은 실제 사건보다 불안감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긴장 고조만으로도 환율이 오릅니다. 전쟁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보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느냐가 단기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환율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그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트에서 라면값이 올랐을 때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날은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환율이 1,506원이 된 건 외부 사건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이기에 더 무섭고 화가 나며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이 가정을 뒤집었습니다. 인간은 공포 앞에서 달러를 사재기하고 소비를 멈추며 불안을 더 키웁니다. 그리고 그 집합적인 비이성적 행동이 경제 지표를 실제로 움직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의 불안이 환율을 더 올리는 것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합니다. 지금 1,506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선의 투자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 편향을 만들고 있는가를 한 박자 멈추고 들여다보는 것. 그게 이 채널이 말하고 싶은 환율 1,506원 시대를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환율 뉴스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반대 방향을 파봅니다. 환율이 내려갈 때 우리는 왜 안심하지 못할까요?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뉴스에도 불안해하는 심리 메커니즘을 같이 해부해봅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